AI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 블랙웰의 생산을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만 TSMC에 위탁해왔던 첨단 칩 생산이 이제 TSMC의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본격화된 것인데요. 지난 17일 젠슨왕 CEO는 현장을 방문해 첫 블랙웰 웨이퍼에 서명한 뒤 미국 내 생산 개시를 기념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칩이 미국 내 TSMC의 최첨단 팹에서 만들어지는 건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 비전이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랙웰은 전작 호퍼보다 연산 효율이 크게 높여 AI 학습과 추론에 특화된 칩입니다. 이번에 적용된 공정은 TSMC의 5나노 개선판 M4P 기술입니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은 앞으로 4나노 이하 공정의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TSMC를 유치하며 반도체 공급망을 본토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의 미국 생산이 AI 기술 주도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는 반도체 산업의 리쇼어링 전략이 가시화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AI 시대 패권 경쟁의 무대가 이제 미국 본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대만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왔던 생산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다면 이게 이제 단순한 생산인지 아니면 공급망 재편의 신호인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근데 TSMC로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중국이 야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이 내 정권 때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근데 트럼프 정권 3년인데 그럼 3년 뒤에는 침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워렌 버핏도 발 뺀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단타 친 게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 포스코랑 대만 TSMC. 대만 TSMC 샀다가 바로 한 분기 만에 팔아버리고 일본 5대 상사업체 샀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일본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부터 일본이 뭐 구마모토 같은 그 시골에다 갑자기 반도체 시설을 넣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조차도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TSMC 같은 회사에 투자하면서도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TSMC가 미국에서 블랙웰을 생산한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나요? 대만에 있으면 계속 그런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워렌 버핏처럼 초장기적인 그 방향성을 보고 결정하시는 분도 그렇게 투자했다가 금방 내 그 실책을 저기를 하고 바로 이제 속죄를 하면서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탈출한다는 게.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있으면 네. 미국 본토를 공격받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미국 본토를 만약에 공격받는다면 미국이 어떤 짓을 저지를까요? 그러니까 대만이 공격받는 게 미국이 공격받는 것보다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있죠. 지금 계속 추격자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젠슨왕은 전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나오는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뭐 다 함께 나가야 되고, 뭐 다 같이 해야 되고, 중국도 빼면 안 되고, 뭐 그 같은 뭐 미국도 AMD 같이 해야 되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분이 자기가 선점한 거를 1등을 놓치는 거를 과연 간과를 할까요? 그럼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MI350도 추격을 하고 오라클이 MI350이 지금 이 실전에 적용된 적이 없는데 대규모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블랙웰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죠. 오라클의 전략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실 조금 더 싸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임대를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면서 추격자 전략으로 나선 거죠. 브로드콤은 맞춤형 칩 커스터마이징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추격전들. 그리고 중국의 위협도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지금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렇게 강하게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저기 블랙웰이 아니었잖아요. 완전 사양을 낮춘 중국형 맞춤 칩을 줬더니 우리 이제 그거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분명히 무슨 지금 캠브리콘이든 무슨 화이든 뭐가 궤도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칩의 수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격전들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지금 트럼프의 어떤 입맛을 맞추면서도 TSMC가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저기를 했다.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TSMC가 애리조나 팹에서 블랙웰의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또 윈윈을 거둔다면 아까 우리 퓨전 또 세리머니처럼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 이제 중국을
중국의 추격을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따돌리기 위해서 점점 더 미국 본토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는 조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엔비디아는 뭐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업체들과의 공급 계약 소식도 여전히 들려오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호재가 계속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주가에서도 봤을 때 이 부분이 매번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번 소식은 좀 어떨까요? 근데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다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 언제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뜨겁고 막 이슈가 되면은 사고 싶고 떨어지면 안 사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노보노디스크랑 치폴레 그렇게 뜨거울 때 그거 안 사셨잖아요. 치폴레 매그니피센트 7 후보로 거론됐던 거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 아니었고요. 그때 치폴레랑 그다음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있죠. 그 두 개가 거론이 되었었어요. 근데 빠졌죠. 매그니피센트 7에 약간 스타일상 버크셔 해서웨이는 좀 어울리지 않고 그다음에 치폴레는 음식료 업종으로서 들어가면 조금 이 구색을 갖추는 다양하게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뒤에 스타벅스로 CEO가 간 다음에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이 뜨면서 파인 9이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노보노디스크도 그 당시에 덴마크 시가총액 1위자 유럽의 시가총액 1위를 LVMH 지고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급락했거든요. 지금 치폴레랑 노보노디스크에 손 안 가시죠. 근데 그럴 때 사면은 엄청 위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정적이에요. 근데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나 엔비디아 같은 시가총액 1위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고 지금 이 무슨 보조 지표도 다 과열권이에요. 기본 세팅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규 매수를 100% 감행하기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거는 참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 논란이 있는 것도 손이 안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떨어진 것도 이거 이제 시세가 완전히 꺾여서 성장이 꺾였나 하고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그런 한번 자기만의 그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만의 원칙과 자기가 어떤 시점에 비중을 더 실을 수 있을 것이냐. 실은 성향일 것이냐.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정리하자면 매그니피센트 7의 성장이 나는 너무 지금 뜨겁고 지금 엔비디아의 이런 걱정조차도 아까 말한 대로 무슨 파이를 나눠 먹는 정해진 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먹을 게 많다. 이러신 분은 이격 조정이 있더라도 나는 조금 물리더라도 이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비중을 확 실는 것이고 난 이거 사실 너무 매그니피센트 7이나 부담스럽고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다이머니 뭐 바퀴벌레 얘기도 하고 막 또 뭐 서브프라임 생각도 나고 막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대해서도 경계론이 막 이 증권사에서 몇 개 나오고 막 홀드 의견으로 낮춘 것도 나오고 이래요. 네. 그런 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렇게 확 떨어진 것들 사면은 마음이 일단 편하죠.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위치 에너지가 낮은 걸 들어가시고 나는 이런 과감한 걸 들어가서 어차피 미국 시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데 이거 중간에 조금 물려도 내가 적립식으로 다음 달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또 적립식 매수로 저점 단가 낮추면 되지. 이러시는 분은 아직도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 이격 과열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시점 별로 따지지 않고 매수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성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 차이대로 판단을 하시고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좀 아무래도 쉽진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셨는데 저점 매수 종목을 또 개인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는 찾아보시는 걸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